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매크로 이슈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박석현 부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 이슈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LPR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는데, 예. 여기는 동결하긴 했는데, 이제 지준율 인하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시장 달래기에 나서면서 계속 빠지던 시장이 단기가 좀 반등을 주기는 했는데, 예. 과연 이번에는 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그 효과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좀 지켜봐야겠는데.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문제가 어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네. 정책 대응에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 3일간은 좀 좋았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5.4% 올랐고 항상 H지수는 9.3%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반등을 좀 기록을 했고요. 물론 오늘은 차익명분이 나오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좀 약보합, 그리고 항생 H지수는 지금 한 2% 정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3월에 전인대가 있고요. 이때까지는 기대감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국 경제나 중국 그 주식시장에 대한 문제는 좀 구조적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둔화 과정이 구조적인 어떤 측면에서 촉발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도 좀 시장적인 정책 대응하고는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시장적인 정책이 많이들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경제나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미중 갈등 문제도 뭐 미국의 올해 대선하고 맞물려서 이것도 좀 오림부중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자체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지는 너무 과대평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경제의 어떤 흐름이 구조적인 어떤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과정이 당분간 어쩌면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 반사 이익도 좀 반짝 네. 성격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정말 강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구조적인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뭔가 액션이 나와도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예. 크다 보니까 그 반응도 좀 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인대까지는 기대감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예. 요즘에 보면 그나마 이제 경기 부양 기대로 건설기계 오늘 또 선방하는 모습 그렇죠. 보였거든요. 산업재 전반으로는 그래도 좀 연초 훈풍을 그래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소재하고 산업재 관련 어떤 종목들은 중국하고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중국 요인 때문에 장기간 좀 부진을 보여왔던 종목들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부양책들이 어느 정도 좀 연속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3월 초 전인대까지는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기대가 좀 모호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지준율 인하를 좀 예를 들어보면 지준율이라는 게 이제 은행들한테 유동성을 좀 여유 있게 이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관건은 지금 그 중국 은행들이 유동성이 없어서 공급을 이렇게 시장에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준율을 인하해서 유동성을 더 확대시켜 준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실물 경제에 풀릴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징적인 어떤 측면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이제 그 실질적인 부양 효과를 좀 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가 이제 전인대 이전까지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준금리 인하는 지금 1월에는 일단 불발이 됐고요. 2월 달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2월 20일 날 LPR 금리, 그러니까 우대 대출 금리 결정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거에 하루 앞서서 19일 날 약간 선행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중기 대출 창구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9일 날 이 그 MLF 금리가 만일 인하가 결정이 될 수 있다면 네. 바로 다음 날 우대 대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일 네. 금리 인하 조치가 뒤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3월 초까지는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정부의 이런
증시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면서 움직일 여지는 있는 거니까 추세적인 힘까지는 아니어도. 그럼 이번에는 미국 쪽 상황을 좀 볼까요? 미국 이제 4분기 GDP 호조를 보이다 보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꼭 굿뉴스를 배드뉴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그래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경제가 상당히 지금 성장이 미국이 좋은데 네. 물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GDP 성장률이 좀 둔화는 되겠지만 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크고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추가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 경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3.3%가 나왔는데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1.9%포인트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뭐 주목이 되는 부분은 정부 지출, 순수출, 총 고정 투자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소비와 함께 모두 플러스 성장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전 부분에 걸쳐서 미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좀 자극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좀 할 수가 있는데 물가 상승률도 계속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E 물가가 이제 12월 달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 전체 PCE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한 2.6%로 약간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가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원 PCE 물가도 플러스 3.0%를 기록하면서 둔화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이제 12월 물가인데 지금 미국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1월 물가 전망치를 보게 되면 이 PCE 물가하고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1월 달에 추가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현재까지 흐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물가는 추가적으로 둔화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에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좋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맞습니다. 예. 지금 뭐 PCE 지표 말씀도 해주셨지만 둔화에 대한 좀 확인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GDP는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물가는 둔화하고 GDP는 잘 나오고 그러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견조한데 이제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인 FOMC 회의를 맞습니다.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3월이 이제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다. 3월 FOMC 회의가. 그에 앞서서 1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일단 뭐 금리 동결은 뭐 확실시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명서하고 파월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단초를 제공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뭐 명시적인 표현을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위원들 간에 금리 인하하고 관련된 논의가 있다라는 정도의 코멘트가 나와줄 수 있다면 시장 기대감을 유지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논의가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다 보면 3월 금리 인하 자체는 좀 물 건너가고 5월에 대한 기대도 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양적 긴축이죠. 그러니까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인가가 오히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지난 1년 됐죠. 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가 작년 3월이었으니까 이때 한 1년간의 기한으로 은행들의 어떤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바 있는데 이게 3월 11일을 기점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연준이 이번 1월 FOMC에서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모종의 조치가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긴축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양적 긴축, 이 QT의 어떤 프로그램을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만일 뭐 이런 부분들이 기대는 높지 않지만 실제로 시장에 가시적으로 표출이 됐을 때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QT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올지도 좀 관전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월장도 시작이 되는데 1월에 이제 국내 증시는 워낙 힘들었잖아요. 그나마 AI 모멘텀 있는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움직임, 뭐 일부 엑셀 테마주들은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2월에도 박스피에 또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의 움직임이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그 2월 달에도 그렇게 높은 기대를 하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나아질 게 없다 보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S&P 500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을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면 그 메타까지 6개 종목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상당히 큰 종목들인데 이 6개 종목이 올해 S&P 500을 끌어올린 게한 7.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6개 종목을 제외하면 S&P 500의 올해 상승률은 0.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미국 시장도 겉에서 보기에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면서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일부 종목, 특히 AI나 소프트웨어 또 반도체에 편중된 어떤 흐름, 그리고 이게 편중도 이게 특정 종목들에 상당히 편중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미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협화음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도 이렇게 편협하게 가다 보니까 한국 시장으로의 어떤 파급 또는 낙수 효과 같은 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 2월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는 지금 당장은 높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AI하고 반도체하고 관련성이 있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다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미국도 메가캡 기업들이 워낙 이제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 그 관련한 파생된 국내 증시에 대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부분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시장 매크로 이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